결핵약 부작용 때문에도 말초신경병증이 생겨서 손발이 저리고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제 경험상 항암치료 후유증을 겪는 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고통이 심하고 오래가면 오래갔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핵약 부작용 중에서도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경 원장입니다. 결핵이라고 하는 병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중에서 80명 정도에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정도의 비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만난 결핵약 부작용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은 어떤 증상이 있다기보다는 무증상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우연히 당신이 결핵에 감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때문에 1년 안팎으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결핵 자체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결핵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손발 저림이 생기거나 혹은 그 정도를 넘어서 다리 전체가 너무 저리고 쑤시고 아픈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결핵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핵약은 쉽게 1차 약제와 2차 약제로 나뉩니다. 1차 약제가 비교적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1차 약을 사용하다가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듣지 않는 경우에는 효과가 좀 부족하고 부작용은 더 심하다고 하더라도 2차 약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자이복스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지금 손발저림 치료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이복스를 먹었다고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 약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하면요. 가벼운 경우에는 발바닥이나 발 전체가 저릿저릿하고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하반신 전체가 저리고 쑤시고 조이고 아프고 화끈거리고 혹은 시리고 이런 다양한 불편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집 밖으로 제대로 외출도 하지 못하시고 잠 한숨 편하게 자는 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와 비슷하게 이 약의 득과 실은 어차피 다 알려져 있고 정해져 있지만 얻을 수 있는 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받고 그 부분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듣고 약을 처방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암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항암제가 줄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고 있는 경우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결핵약을 복용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보다 정보도 워낙 부족하고 심지어 나에게 이런 병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나는 고지받은 기억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결핵약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결핵약의 복용 후유증으로 생기는 말초신경병증이란 말 그대로 약 자체의 독성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병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말초신경을 전선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건데요. 이 전선이 낡고 오래되어서 소위 우리가 사갔다 라고 표현하는 상태, 그러니까 껍질도 벗겨지고 녹도 슬고 하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말초신경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닳고 낡은 전선에서 전기가 새어나오듯이 여러분의 손상된 말초신경에서도 전기 신호가 자꾸 새어나오고 신경 자체가 너무 많이 흥분하는 그런 상태가 저리고 시리고 아프고 화끈거리고 쑤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경험상 아주 짧아도 5년 이상, 길면 10년 이상에 걸쳐서 후유증이 남아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진료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다양한 치료를 경험해 보시다가 그것이 썩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지라 이 질환에 대한 표본이 아주 균일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예후가 좋은 분들을 제가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복스 부작용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을 겪는 분들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일단 연구의 수 자체가 너무너무 적기는 합니다.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2년도에 발표된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자이복스를 중단한다고 해서 말초신경이 알아서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구에 따르면 완전히 비가역적이다. 그러니까 회복이 어렵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핵을 치료하는 것은 사회적인 전파를 막기 위한 목적, 그리고 당사자분께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핵 치료를 충분히 받고 나서 말초신경병증을 겪는 환자분들께서는 나는 아무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고생이람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저도 당연히 그 마음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특히나 이 결핵약 부작용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통의 진통제도 잘 듣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을 겪는 분들, 그리고 결핵약 부작용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을 겪는 분들을 모두 만나고 있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결핵약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분들께서 똑같이 치료를 해도 효과도 더디고 반응도 느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오늘 영상이 아주 좋은 치료 방법,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제 경험상 말초신경병증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년 이상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각오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정한 의미의 치료는 아니고 오직 진통 목적이다 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비교적 잘 맞는 약을 찾아서 그것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만이 결핵약 부작용으로 인한 손발저림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통에 대처하는 방법 중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결핵약 부작용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